오리에 르모에 따르면 과거는 기억의 끈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 기억의 끈을 놓아버림으로써 자아를 실현한다고 썼다. 바로 그 기억의 끈을 놓고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여행을 통해 해야 할 임무는 오로지 이것뿐이다. 기억의 끈을 놓는 것이다. 어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이다. 유진목 시인의 에세이 슬픔을 아는 사람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여행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짧은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785회 1부는 생활세계의 작가들입니다. 생활세계의 작가들은 직업세계, 취미세계, 덕질세계 등 작품의 세계가 아닌 작가들의 생활세계 면면을 조명하는 코너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 작가들의 색다른 모습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유진목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유진목 시인님,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책 읽고, 영화 만드는 유진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추가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진목 시인님은 2015년까지 영화 현장에서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7작품에 참여하였고 1인 프로덕션 목련사에서 단편 극영화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펴낸 책으로는 시집 연애의 책, 식물원, 작가의 탄생, 산문집 디스 옥타비아, 산책과 연애, 거짓의 조금, 슬픔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저작이 이제 쌓이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처음 뵙잖아요. 네네. 저는 정말 항상 그 몇 번의 기회를 놓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진목 시인을 뵙고 네. 정말 많은 풍문으로 들었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황이 궁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부산에 계시나요?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이사 온 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다 되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고요. 네. 요즘은 글 쓰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작업이 굉장히 잘 풀리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풀릴 때는 사실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없는 상태일 때가 가장 무르르듯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야 한다. 무조건 써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친구들에게 절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네, 나 지금 절벽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벽을 벗어나지 못한 지 몇 년이라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네.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일이 없을 때 떠나는 여행을 주로 다니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도망치듯 저처럼 도망자의 느낌으로 가는 여행을 좀 가보셨을까요? 저는 몇 번의 이제 긴 여행 그리고 멀리 떠나는 여행을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일과 관련된 여행이었어요. 저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글 쓰는 일이니까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여행을 가면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쓰는 것과 좀 다른 글들을 쓰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쓰는 글들과는 좀 다른 글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여행을 준비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어떤 자신의 작업물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항상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방법을 이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썼을 때 전혀 변함없이 나에게 늘 새로운 것을 여행이 주던가요? 네, 줍니다. 자신 있게. 네네. 그래서 네. 항상 여건만 되면 다른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한켠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작가 생활세계 코너를 짜면서 제일 먼저 유진목 시인님을 이제 떠올렸어요. 네. 왜냐하면 여행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응어리졌던 여행의 네네. 욕구를 1년 동안 펼쳤고, 그래서 여행의 경험, 근래의 경험들을 많이 좀 쌓았을 어떤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진목 시인님 근래에 어디 다녀오신 곳이 있으실까요? 작년 11월에 한 달 정도 스페인에 머물다 왔습니다.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네. 스페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하나 기억해 보신다면? 제가 재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스페인에 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시체스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려요. 거기에서 상영하는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서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네.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작년 11월에 다시 한번 가서 그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 시인님만의 여행에 임하는 습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계획을 굉장히 이제 상세히 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갑자기 훌쩍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계획이 없는 편이에요. 피시군요. 제가 MBTI를 잘 모르는데 네. 그렇다고 늘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게 막 뒤섞여 있잖아요. 네. 계획은 엄청 짜는데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일단 큰 덩어리는 만들어 놓는데 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이것도 친구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상하게 그렇게 짐 싸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려. 저거 챙겨야 네네. 되고 저거 챙겨야 되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 타러 가기 3시간 전에 항상 챙겨요. 주섬주섬 챙겨서 그때 후다닥 챙기는 느낌을 좀 벼락치기 느낌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작가님은 짐은 언제 싸시나요? 저는 마음은 일찍부터 싸는데요. 실제로 짐을 챙기는 것은 그 작가님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은 정말 며칠 전부터 싸요. 네, 가방을 일단 꺼내서 열어놓고요. 네. 거기에 챙길 짐들을 상상으로 챙긴 다음에 가기 몇 시간 전에 짐을 싸는 편입니다. 네, 너무 똑같네요. 네네. 저도 펼쳐놓거든요. 네. 캐리어도 펼쳐놓고 백팩도 펼쳐놓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놓고 가고. 네, 맞아요. 그런 묘미가 이제 여행에 있던 설렘? 초반의 설렘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청취자분들과 여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였는데요. 시인님께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로서의. 네. 온통 글만 써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네. 제가 그런 여행을 정말 꿈꾸거든요. 네. 처음에는 보통 그런 목적으로 여행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최초의 어떤 여행들은 나에게 그냥 좋은 인상들을 줬을 텐데, 언제부터 그것이 확실히 글을 쓰는 여정으로 바뀌셨을까요? 제가 2015년에 쿠바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네. 동부 쪽을 일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마 그 습관이 굳어진 것 같아요. 쿠바를 다녀온 모든 작가들은 정말 그리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게 그렇게 매력일까요, 쿠바는? 쿠바는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네. 집에 가고 싶다. 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곳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성의 지역이네요. 제가 작년 초에도 한 달 정도 쿠바에 있었거든요. 한 번 갔던 곳은 또 계속 가시는 습성이. 네네. 네. 그때도 똑같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모든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사서 쓰고 뭐 여행 다니다 보면 물도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곳에서 사서 마시고 네. 뭐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하기가 일단 어렵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래도 네. 화장실인데요. 네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화장실은?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일단은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으면 네. 큰일이 나기 때문에 꾹 참고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제 닥쳤을 때 네네. 해야 되는 정해진 것들이 있다면 네네.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가야 되는 화장실. 그래서 쿠바 일주할 때에 저한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순간들은 화장실을 찾아서 헤매던 순간들이에요. 정말 많은 순간들을 간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이 극악한 곳들이 몇몇 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몽골을 혹시 가보셨을까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몽골이 그냥 더 어려운 점은 뭐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아무리 가도 평지라 정말로 멀리 가야 하거나 네. 뭔가 이제 그 간이로 뭔가 빨리 두를 것들이 있어야만 네네네. 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정말 다른 자유로우면서도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화장실에 대한 어려움은 여행에서 안 느껴봤는데요. 네. 작가님의 슬픔을 아는 사람의 일부를 낭독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노이에 다녀오신 에세이인데 네. 여기에 내가 여행을 통해 해야 할 임무는 오로지 기억의 끈을 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음에 이제 이미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여행이 흡족할 만큼 나를 붙들고도 나를 모르는 새에 이제 기억의 끈을 놓게 만들어줄까요? 이제 시인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수첩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네. 계속해서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정한 시간 혹은 뭐 서너 시간 정도는 글을 쓰고 시작한다 라고 많은 유명한 훌륭한 작가들이 이야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루틴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동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글을 쓴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게이트에서 기다리다가 네. 그러면 그동안에 글을 쓰고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 잠시 멈췄다가 이제 탑승을 하고 자리에 또 앉으면 새로운 장소가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글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글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글 쓰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글을 쓸 때는 매우 고통스러워서 네.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을까라고 항상 스스로를 저주하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내가 택했으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좀 떠돌면서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의 끈이라는 네.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그 장소가 이동이 될 때마다 이전의 것이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집에서 계속 글을 쓸 때에는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동하면서 글을 쓸 때에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는 글쓰기의 형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듭니다.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생활을. 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로 거기서 글도 써오는 방식을. 네.
그렇군요.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상상이 된 게 여행은 계속 이제 때가 되면 이동해야 되고 저쪽으로 내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이 단계별처럼 계속 연달아 네네네. 있잖아요. 너무 최적의 환경을 계속 제공해주는 네, 맞아요. 루틴이 되겠네요. 사실 저도 여행에서 이동할 때 저는 쓴다기보다 메모를 많이 이것도 쓰는 거겠죠? 네, 그럼요. 네, 메모를 하고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읽었던 어떤 그 장면, 그 문장, 그것들을 좀 이렇게 따로따로 네네. 우연하게 만난 그 순간하고 문장을 잘 기억을 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돼서 나오는 글들도 저한테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작가님이 네네. 쓰시는 동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슬픔을 아는 사람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슬픔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난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하노이에 가게 된 것은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네네. 네, 거기에 하노이 편이 있는데요. 네. 우연히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TV를 틀었더니 재방송으로 그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에 틀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원래도 이제 쌀국수랑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현지에서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송에서 너무 맛있게 그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것을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네. 하노이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정말 진취적이네요. 그래서 그 분이 하노이에서 먹은 것을 나도 다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노이에 떠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흡족스러운 맛들이었을까요? 네. 제가 여행지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여행을 가면 음식이 안 맞아서 되게 고생을 하는 편인데 네. 하노이에서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렇게 첫 번째 여행을 간 뒤 네. 돌아와서 그 맛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쌀국수를 한국에서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철저하십니다. 네. 그렇게 지내다가 맛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노이가 되게 물가가 싸잖아요. 네. 그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릇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다시 한번 먹기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담은 목적으로. 네. 근데 조금 놀랬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욕망에 충실하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을 원래도 좋아하지만,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은 몰랐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가서 먹는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노이가 어떤 곳인지를 둘러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점점. 네, 오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먹을 것에 흥분한 욕망에 가득 찬 제 자신을 조금 순화시키기 위해서 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방법이었나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언가 하나의 하노이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된 책입니다. 네. 네. 너무 정말 귀여운 어떤 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말 먹는 걸 좋아해요. 여행 식도락 아닌가? 네네. 네, 동선 다 식도락으로 짜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분짜가 맛있었을까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음식 중에 네. 분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노이에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선 그 맛을 못 살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작가님처럼 저는 이제 다낭 호이안에 다녀온 다음에 또 이제 네네. 향수병에 네네. 맞았는데요. 돌아와서 이걸 먹어봐도 저걸 먹어봐도 해치더라고요. 그 맞아요. 맛을. 맞아요. 특히 분짜랑 모닝글로리와 네. 그 반미는 네. 절대로 그 맛이 안 나서 맞아요.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그런 어떤 사소한 기쁨들 속에서 삶의 위안들을 찾아가시는 거에 정말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찾은 어떤 사소한 위안들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베트남에서 얻은 네네. 위안들이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많이 저한테 영향을 끼친 것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자.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딘가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으며 안전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여행을 했던 곳은 하노이인 것 같아요. 하노이에서 만난 낯선 분들이 전부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사람을 싫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환대를 받아보니 이게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좀 태도를 많이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을 찍은 사진이 이 책 뒤편에 실려 있거든요. 그분들 얼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표정 그리고 안아주었던 것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뒤틀린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의 여행을 통해서 제가 변화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행지가 저 자신이 익숙했던 어떤 장소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뚝 떨어지니까 저도 나름 이제 경계가 있는 사람인데 여행지에 가면 어쩔 때는 막 거기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 여행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 이제 좀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러한데 정말 기적처럼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낯선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주지 이 의문이 저에게 계속 남으면서 결과는 정말 작가님처럼 나도 베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행에 가서 계속 사람을 발견하고 삶을 발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디에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느슨하던 마음이 인해 선연해진다. 라는 문장처럼 시인님은 떠나온 모든 곳에서도 결국 이제 사람을 발견하며 삶을 다짐합니다. 이제 사람이 밉고 아까 밉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밉고 사람이 좋으니 이제 온탕 냉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람에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라고 말해주실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좋고 사람이 싫으니 혼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항상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 슬프기만 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만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전면에 두고 어떤 것을 뒤로 물러나게 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을 앞에 두고 부정적인 면은 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언제나 화를 부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것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알게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거칠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게 거짓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을 나누고 돌아와서 그 좋은 것이 너무 크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안 만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관계는 좋게 맺고 네. 그 나쁜 것은 조금 감춰두는 그런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혼란 속에 있는 한 인물을 설정했지만 지금 저만 듣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진짜 조언이 나와버려서 네. 정말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얘기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선행을 계속 앞으로 전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하면 세상이 조금 선행으로 가득한 어떤 사회, 동네가 된다. 이것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여행에서 정말 낯선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베풀어준 어떤 것을 받고 나도 그냥 주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뭔가 내 마음도 사실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네. 저도 누군가에게 나쁘게 하면 그게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낯선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네. 것은 사실상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돌아올 것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것이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은연중에 네. 뚜렷하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오해도 생기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 라는 어떤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부터 지혜로워지는 것이 나이 들수록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혈기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냥 가까울수록 교류가 복잡해지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의 선행, 좋은 관계의 끝이 진짜 안 되고 네.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마음이 발생해서 네네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훌쩍 떠나는 일은 사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나를 한번 뽁 빼는 일이라서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계속 질문을 조금 드려보면 네. 이 책을 읽으며 한 달 사이에 이제 3번 하노이로 떠나는 시인님의 여행 네. 가방을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이제 매 여행마다 스스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러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 꾸렸던 짐과 맨 마지막으로 꾸렸던 짐도 조금씩 달라졌을까? 아니면 정말 비슷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떠났을 때는 노트북이 없었죠. 먹으러 갔으니까. 네, 두 번째부터는 글을 써야 한다는 최소한의 나의 그 정체성을 네. 잃지 말자는 마음에서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가 추가됐네요. 네, 원래는 되게 조그마한 백팩 하나만 메고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노트북 가방을 하나 이렇게 크로스로 네. 메고 가게 됐고요. 점점 옷이 얇고 짧아졌어요. 네.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 네. 알기 때문에. 네네. 그 현지에서 사신 옷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가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전 현지에서 산 옷들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너무 험하게 돌아다녀서 네. 많이 낡아가지고 낡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험한 여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막 보트 타고 뭐 계속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네. 길바닥에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얇은 옷들이어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많이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입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버리기도 좀 아까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기억 때문에 조금 이제 흐들흐들한데 못 버리는 원피스들 네네네. 많이 있어요. 그때 그 옷을 입고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도 좀 가지고 있고 네. 네, 못 버리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억을 버린다고 했는데 뭔가 기억을 더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덕지덕지 더 네. 달고 들어오는데요.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정말 저희 나라가 무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 한가운데로 가려니 이제 왜인지 하노이가 생각날 것 같은데 지금의 하노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시인님께 지금은 또 여전히 하노이가 위안과 회복의 장소일까요? 저는 하노이에서 글을 열심히 썼어요. 네. 하노이를 생각하면 글을 쓴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 슬픔을 아는 사람의 표지 사진으로 쓰인 이 자리가 침대에서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 요 앞에 이제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계속 글을 썼어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그곳이 평상시에 사는 곳과는 달리 낯선 곳이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여행의 어떤 주된 그 목적일 텐데 저는 숙소에 머무르면서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글이 잘 안 써질 때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나 항상 하노이의 이 방이 떠올라요. 그래서 요즘도 마치 평행우주처럼 하노이의 이 방에서 글 쓰는 제가 계속해서 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온갖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노이는 저한테 글 쓰는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네. 중요한 책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주저없이 하노이로 갈 것 같아요. 바로 여전히, 이 방으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하노이의 이 방이 네네. 가장 저도 가보고 싶어요. 빌려주실 수 있는 걸까요? 저희 다른 작가들도 가서 써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안에 보면 호텔 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가격도 괜찮아요.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네네. 마성의 방. 네네. 네.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시인님의 여행 리추얼 중 하나가 현지의 영화관에 반드시 가보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제 여행하며 경험해본 여러 영화관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오늘 내내 그 지명을 생각하려고 골몰하다가 네. 실패했어요. 안 떠오르시던가요? 네, 지명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바에서 그 서쪽에 있는 아바나에서 동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데 쿠바까지 30일 동안 이제 일주를 했는데 네.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마을에 예정에 없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더 갔어야 하는데 그 시간상 이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숙소를 잡고 동네 산책을 하는데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었겠어요. 네네네. 세상에. 그래서 쿠바에서 일단 영화관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다면 꼭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이제 갔더니 아바타랑 미션 임파서블을 상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 난데없네요. 네네네. 너무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영화가 네. 나와서.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을 봤습니다. 그쪽이 조금 더 취향이셨을까요? 아바타보다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바타는 좀 3D로 봐주고 해야 할 텐데 네네네. 거기는 좀 아니었겠죠? 네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거기에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본 영화들은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때 영화에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네. 내가 다시 이 극장에 올 수 있을 거라는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 의자, 네. 천장, 벽, 통로, 바닥에 카펫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느라고. 너무나 작가셔서. 네. 영화에는 집중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생생히 좀 상상을 하게 되네요. 네. 그곳에 쿠바 사이에 있는 영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고 이제 어디에 가도 식도락 음식을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 하노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이 하나 있다면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일단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맛있게 먹은 음식이 정말요? 많이 없어요. 일단 제가 멕시코 시티에서 그 생새우에 네. 망고 소스를 뿌려주는 음식을 먹은 게 좀 기억에 남네요, 지금. 어떤 맛일까요? 신기한 맛이었어요. 네. 네, 그때 계속 타코를 먹어가지고 좀 질려가던 차에 굉장히 상큼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스페인에서 계속 너무 음식들이 잘 저에게 맞지 않아가지고 내내 고생을 했던 한인마트를 막 찾아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하노이를 사랑하시나 했더니 네, 정말로 네. 나의 입맛을 책임진. 네. 네,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네.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책을 굉장히 많이 챙겨가거든요. 네, 여행을 네. 할 때. 그 마지막에 짐 안 싸고 펼쳐놨다가 네. 떠나기 3시간 전에 갑자기 막 책을 잡히는 대로 막 넣는데 네, 이제 뭐 다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동할 때는 많이 읽는데 도착해서는 그냥 여기저기 두거든요. 침대에도 좀 두고 막 수영장에도 좀 두고 네. 어디 뭐 다른 화장실도 좀 두고 네. 뭐 방패처럼 애착 책처럼 들고 다니는데 사실 이제 짐이지만 쓸데없는 짐이지만 후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작가님에게도 좀 혹시 자신이 가진 어떤 특이한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게 여행에 있어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책을 챙겨가는데요. 네. 단편 소설집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그 두꺼운 단편 소설집을 챙기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편 네. 읽는다. 그래서 뭐 30편 정도가 실려 있다 하면은 제일 좋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제한적으로 책을 읽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네. 그것만 또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글을 쓰려면 그 이런저런 것들을 좀 제한해야 돼서 책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현지 어떤 여행지에서 읽는 단편을 굉장히 저도 좋아해요. 네. 그 한 편을 이제 그곳에서 읽은 네. 영원히 그렇게 기억이 남으니까 네네.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방식이고요. 혹시 시인님이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 메이트가 있다면 좋아하는 유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여행 메이트요? 네, 어떤 사람이 좀 나랑은 잘 맞는 것 같아, 여행으로. 저는 일단 흡연자여야 되고요. 네. 첫 번째 네. 조건. 그리고 아침 일찍 움직이지 않는 네, 두 번째 조건, 저녁형. 않아야 되고, 네.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강인함. 네, 네.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 많이 조금 스쳐가는데 그런가요? 약간 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정말 아무 데서나 좋으시거든요. 저도 아무 데서나 자고 싶지 않죠. 네. 좋은 곳에서 자고 네. 싶죠. 근데 여행을 제가 다녀본 곳들이 이제 뭐 쿠바, 멕시코 뭐 네. 이런 데다 보니까 그 좋은 데서 자는 것이 좀 어려운, 그리고 뭐 미리 예약을 해서 숙소를 내가 어디서 어떤 컨디션의 숙소에서 잘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정말 담배는 중요해요. 그게 정말로 첫 번째 조건이었군요. 네, 특히 일본에 갈 때에는 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흡연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좋아서 사실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디서든 좀 가능하니까. 일단 키사에 가서 담배를 저는 피우는데 네.
그 오래된 기사에 가면 이제 안에서 흡연도 가능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담배 연기에 둘러싸여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비흡연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려고 일본에 가기 때문에 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과 일본에 가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뭉게뭉게한 가게의 느낌을 좋아합니다. 근데 비흡연자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 운치를 좋아합니다. 아, 그 운치를 느끼기에는 그 냄새가 너무 세서. 이제 곧 나가야죠. 이제 곧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되게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제일 길게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여름에 이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름이 다가왔고 너무 무더운데 네. 올 여름에 여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여행 계획이 없습니다. 갑자기 또 떠나실 아니요, 없어요. 한동안은 네. 국 박혀 계실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여기서의 생활에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이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여행으로 도망을 치니까 계속해서 여기도 낯선 곳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 쿠바에 가서 또 한 달을 있었고 멕시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가서 또 한 달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서의 생활의 루틴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캐리어가 방 한켠에 펼쳐져 있는 항상 펼쳐져 있으실까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여기서의 루틴을 만들고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도 마음도 알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생활과 친해지고 계신 중이니까. 네네. 그런 과정이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아쉽지만 너무 지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네네. 여행 가고 싶어져서요. 네네네. 저는 비행기를 좀 끊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나눠보았는데 오늘 소감 한번 여쭤보면서 오늘 시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책이 작년 5월 15일에 나왔어요. 이제 1년 정도 된 책인데 나름 생일 같은 기분이 오늘 들어가지고 되게 즐거웠고요. 방송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몇 가지는 저한테 변화도 생겼고, 하지만 이 책 안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우다영 작가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소원 성취. 네, 제가요. 네,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진목 시인의 작품 세계로 이번에는 여행의 이야기였지만 다음에는 작품 세계로 또 만나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785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